짧은데 단상 높은 데 올라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헌법 내용에 관한 거는 금년에 뭘 특별히 실을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우리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서 올라왔던 그 내용, 유권해서 해줬던 내용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장인데 헌법을 강의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마을 목회를 강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리둥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어서풍문으로 이렇게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연합신문에도 마을 목회에 대한 게 지금 아마 20회 이상 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또 그게 과연 돈이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한두 마디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을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마을 목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색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 복지 서비스형의 마을 목회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웃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복지 서비스형의 마을 목회라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형 마을 목회. 우리 오늘 식사하시고 커피 마셨잖아요. 이 교회에는 이 카페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두 번 왔었는데 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환경도 좋고 그래서 여기 카페를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마을 목회 그게 이제 카페도 있고 이제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상담센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이 마을 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그 마을 기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 참여형 그 목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각 동마다 적어도 10개에서 13개 정도의 그 어떤 유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관 단체 상위 단체에서는 뭐 자치위원회나 물론 이제 자치위원회가 내후년까지는 자치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지금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좀 그런데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 활동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게 되면 지역의 유지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무슨 상을 당했어요. 제가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는 교회도 오지 않으면서 아유 우리 집안일에 목사님이 빠지면 안 되죠. 남들이 보면요 집안인 줄 알아. 근데 집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뭐가 좋은가 하면 어떤 부탁을 해도 이 양반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대신 나서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 돈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리더십은 리더십대로 키워갈 수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좋은 정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참여, 지역 참여형 마을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미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열악하거든요. 근데 열악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열악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공적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5명 정도가 되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뜻이 맞는 5명 정도가 구성되면 각 지자체마다 요즘 뭐를 해주는가 하면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코디까지 배정을 해줘요. 코디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하나의 사업화하느냐 그런 계획들을 다 짜주는,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짜줘요. 바로 그런 마을 코디가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비영리 단체 우리가 저 등록증 나오잖아요. 그 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서류도 쉽고 여러 면에서 쉬워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 단장으로 있고 지역 참여 예산 공동의장으로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통장으로 뭘 만들게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나중에 이 결산을 할 때 제가 밤 12시 1시까지 동사무소 컴퓨터에 앉아서 그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영리 단체를 만들면 물론 거기에는 조직표, 정관 뭐 이런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가 목사로 있다 그러면 저거 혹시 무슨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아주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저를 알고 그래서 좀 쉽긴 합니다만은 처음 이 마을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 마을 그 공동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교육도 시켜주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스가 와요. 다음 달까지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에 공모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지자체가 이제 선거가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주민 참여 예산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6월 달에 심의가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신청했으니까 금년에 돈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는 각 동마다 5천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되고요. 도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은 보통은 1,000만 원 단위에서
3억 심지어는 10억이 넘는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고요. 공모 사업에 응모하면 도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교인들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해야 되지만, 도에서 나오는 거는 기초 작업만 우리 동네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전문 업체들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일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건 단위가 큰 겁니다. 근데 제가 3,500만 원짜리를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 우범지대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 밑이 180m거든요. 고속도로 밑에 이 굴이. 근데 그 굴을 지나면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범지대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하다가 거기를 벽화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제 시도 거기 중간쯤에 가면 제 시도 한 번 있습니다만은 이 벽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을 환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는 탄천공원을 가는 길을 그 길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런 곳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을을 섬기는 일에, 다시 말하면 유관단체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관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회의라든지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내가 소속한 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단체원들까지 함께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유익하고요. 또 목사님들은 뭐가 좋은가 하면 어디 가든지 동장님이 소개할 때 여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뭐 지역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개 절 보고 위원장이라고 해요.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죠. 목사는 목사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을 공동체를 일단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돈이 되느냐 하는 건데 처음에 돈 안 돼요. 국가에서 받는 돈은 엄청 짜고 엄청 까다로워요. 아까 사회복지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하나 잘못하면 물어내야 돼요. 저도 이번에 75만 원 물어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잘해도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뻥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심지어는 식대비 그러면 우리는 대개 몇 명을 해갖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딱 몇 명이 먹었다는 거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 어디서 얼마 먹었다는 거 그리고 7,000원 이상은 또 결제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2년 3년 이렇게 해나가다가 마을 기업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됩니다. 목사님도 대표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동네 마을 주민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만 보면 구차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교회가 요즘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의 인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저희 지역에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에 그 식사 봉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봉사자가 모자라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봉사자가 더 모자라요. 그래서 점심 뭐라 그럴까요? 배식 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봉사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을 할 때 그 점수가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10명이서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2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공모 사업에 눈을 뜨게 되는데, 공모 사업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그럼 그런 거를 공모 사업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 아이와 이 노인 간에 정주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 정주의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의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주민 참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공모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3, 4월까지 동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그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공모 사업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뭐를 했는가 하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우리 어디서 동요에서 들어봄직하죠? 그게 뭐냐 하면 다 같이 놀자는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보수할 거, 아니면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살펴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공원이라고 하니까 큰 게 아니고 뭐 1m, 1m 뭐 요 정도만 되는 것도 표지박 공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우리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만 쓰면 다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에 의해서 가드닝 교육도 했고요. 이 가드닝 교육은 뭔가 하면 조그만 일본식 정원도 만들어보고 유럽식 정원도 만들어보는데, 정원 그러니까 무지크잖아요. 요만한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꽃꽂이를 만들어요. 꽃꽂이를 만드는 과정. 근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도 그걸 해봤지만 정말 어른들도 행복해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 2학년짜리 2명이 왔는데 이놈들이 이제 동네에서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83세까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다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다식. 전통 음식 만들기 해서 다식을 만드는 겁니다. 다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절미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거를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낙후된 부분에 우리가 함께 가서 꽃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제는 요 물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맡겨주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어때요? 꽃은 죽지요. 그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갖다 심어줘요. 뭔 돈을 심어주느냐? 동장 판공비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동장이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그 돈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동네에도 보기도 좋고 또 지저분한 거 깨끗해서 좋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해서 좋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죠.
그리고 약간 시골 동네 같은 데는 그림 벽화 사업. 집들이 우중충한데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사업은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 학교에 요청을 하면 그 미술학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함께 그런 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젠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목회 방향을 좀 바꿔보자. 방향을 바꿔보면 얼마든지 일할 곳이 있고 얼마든지 접촉점이 돼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가 5명이다 하는데 우리 공동체 주관으로 봄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사 쓰레기, 농산물 쓰레기 버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놓고 동네 사람을 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또 일반 이런 마을에서는 마을 대청소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주 그건 그 대신에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커피 한 잔씩을 탁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 동장님 뭐라 그랬어? 아유, 목사님이 이거 저 오늘 커피 대접했는데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산통 깨는 거고, 처음부터 그러지 마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접촉점 되면 내가 좋으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모색하면 목회에 새로운 도움이 되고 새로운 그런 장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